첫 소식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네,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현재 인천과 세종, 대전, 충남, 호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수준은 매우 나쁨입니다. 호남 일부 지역에선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한때 최고 세제곱미터당 26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경기, 충북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에 황사 영향까지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황사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북 지역에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폐기물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에선 배출 저감 조치가 실시됩니다. 또 건설공사장에선 공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살수차와 방진덮개를 이용해 먼지가 과도하게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드론이나 이동 측정차를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땐 KF80 이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외출한 뒤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시간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전과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비상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화력발전소 일부를 가동 제한하고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등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7일에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을 공식 초대하고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여야 상원 지도부의 서명이 들어간 공식 초청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초청장에는 윤 대통령을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 글로벌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연설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을 공유하고 최근 이루어진 진전을 강조하는 이상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서 견조하던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역사적으로 약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추산한 시장 전망치 20만 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3월 초에 이어 4주 만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월가 전망치 170만 건보다 많은 182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2월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가고 3월 민간 고용 증가폭도 준데 이어 실업수당 청구마저 늘면서 미국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고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You will see in our world economic outlook that is coming next week that growth remains historically weak now and in the medium term. 금융부문 위험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교육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총생산의 최대 7%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 path
ahead, and especially the path to robust growth, is rough and foggy. 이딴 미국 고용지표 악화에 IMF 총재의 어두운 세계 경제 성장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 현실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IAEA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지난 2011년 이후 우리 해역의 해양 환경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지속하면서 국내 해역에서도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검사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대응단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도쿄전력의 거부로 면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응단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를 찾아 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단.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을 직접 찾아 면담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료 요청서를 건네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그 기업으로서 적정한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문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일본의 오염수 모니터링 자체는 믿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에 대한 객관성 확보뿐 아니라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韓国の専門家を招いて一緒にですね、これは本当に安全で、韓国でも安心できるんだということを納得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し、そのための努力を日本側は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 민주당 오염수 대응단은 오늘 후쿠시마를 찾아 지방 의원들을 만난 뒤 원전 노동자와 피난민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최대한 접근해 오염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건 담당 판사를 수소문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엔 노 의원이 돈을 받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감사 인사까지 전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노 의원이 선임한 전관 변호사를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이환기 재판장의 프로필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신인은 변호사 출신의 김관영 전북도지사, 판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을 포함해 여러 명에게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도 보입니다. 자신의 뇌물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해당 판사에 대해 여러 정보를 수소문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된 겁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노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 씨의 아내 조모 씨를 만나 현금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받고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한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었던 조 씨는 그 대가로 박 씨의 발전소 납품 사업에 도움을 달라며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선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과 함께 조 씨에게서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공소장에 담긴 노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은 모두 5차례.
검찰은 이때마다 노 의원이 사업 편의나 공기업 인사 알선 등 사업가 측의 청탁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심껏 구설 수 없이 의정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노 의원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임성근 변호사로 지난 2021년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노 의원은 당시 탄핵 소추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 구멍을 뚫고 한문이 적은 돌을 묻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는 차원에서 한자 기운 기를 써 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서 발견된 돌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지막 글자를 죽일 살자로 추정하고 주술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마지막 흐릿한 한 글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운 기자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어떤 의도로 돌을 가져다 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대표에게 기를 보충하려는 좋은 의도로 돌을 묻었다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전남 강진에 거주하는 청자 무형문화재이면서 풍수지리가로 활동하는 이모 씨입니다. 순전히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이렇게 확산돼서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 이 씨는 전남 장흥에 사는 문중 지인이 돕자고 먼저 연락이 왔고 이 대표 부모 산소에서 기가 나오지 않으니 기를 보충해 주자는 뜻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을 묻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기라는 글자는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기라고 쓰신 건가요? 그 글자가 어떤 글자를 써놓으셨던가요? 글자 나온 대로예요. 그 써진 그대로 뜻이에요. 평소에 내가 상표 등록을 받은 거거든요. 경찰은 우선 이 씨를 만나 직접 진술을 듣고 수사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문중에서 왜 몰래 이런 행동을 하고 연락이나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앞으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 1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1심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며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준 일당이 아르바이트로 시키는 걸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이들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범을 모두 붙잡는 대로 배후 세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를 권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이 40대 여성을 붙잡은 소식이 알려지자 공범 20대 남성도 경찰서로 와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알고 참여한 것일 뿐 마약이 든 줄은 몰랐다고 공통되게 진술했습니다. 두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만큼 사전에 마약 음료를 만들고 부모를 협박한 이들이 따로 있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두 사람의 검거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20대 여성 공범 역시 자수한 것도 배후가 따로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남은 피의자는 40대 여성 1명뿐. 경찰은 공범을 모두 붙잡는 대로 진술의 진위를 따지고 배후 세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학생의 부모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당한 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를 발판 삼아 또 다른 범행을 벌이려던 게 아닌지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 맡던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저녁 시간대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중 순찰 활동을 벌여서 학생과 가족들의 불안을 가라앉힐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로 어느새 우리 주변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유관기관이 국제사회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 정자교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른 교량의 80%도 붕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성남시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어제 취재진과 만나 탄천을 지나는 교량의 80%에 해당하는 16개 다리에 보행 전용 도로 아래 지지 버팀다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진단이 끝날 때까지는 교량 위아래 통행이 통제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자문위원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합동감식팀은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무너져 내린 교량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적 수준이 낮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만들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해 영상물을 저장해둔 혐의도 받는데 피해 여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재작년 초 30대 남성 B씨와 만나기 시작해 얼마 뒤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쯤부터 B씨가 집안일을 떠넘기고 만화 캐릭터가 입을 법한 복장을 사와서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A씨는 증언합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보상이 주어졌다고도 설명합니다. 자기 말 잘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트를 줘서 모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하트 하나씩 빼가지고 다트 돌려서 점수를 모아가지고 막 시켜주고 그랬어요.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려 했지만 제지당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시로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성관계 중에 찍힌 불법 촬영물도 B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은 사진이라든가 돈을 그냥 좀 지워줄게 얘기를 해가지고 클라우드에까지 올라가는 줄은 저는 몰랐어가지고 그거 보고 좀 며칠 동안은 좀 약간 머리 아프고 좀. 결국 지난해 말 B씨와 헤어진 A씨.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까 우려한 가족은 A씨에게 심리검사를 받게 했고 지적 능력이 9살에서 12살 수준이라는 경도 정신지체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개입과 도움을 지속해 받는 게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원래는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가 있는 애인데 이게 장애 진단을 받으면은 취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낙인이 될 것 같아서 진단을 안 받아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범죄 피해를 받고 나니까 진단을 미리 받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좀 하고 있고요.
정신지체 진단을 받기 전이었지만 B씨가 A씨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습니다. YTN 확보한 녹취에서 B씨는 친구에게 A씨의 지능이 초등학교 유치원생에서 중학교 수준이라며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그게 해결되면 정리하고 헤어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B씨 행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도 피해자에게 어떤 호감을 사거나 친밀감을 사고 그 과정 안에서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서 그루밍이 나타날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돼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B씨는 YTN과 통화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남성 손님을 보면 과거 일이 떠올라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며 8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큰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퇴근 뒤에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난 뒤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담은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유연 근무 확대였지만 노동시간이나 휴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노동자 보호 대책도 들어 있었습니다.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등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특히 퇴근 이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일과 휴식, 업무와 일상이 명확히 나뉘어야 노동시간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 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고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업무 지시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일부 국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사 합의를 통해 도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5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도 밤 10시 이후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부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7년 정도 계속 지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조직 문화의 하나로 내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안 발의가 필요하고 연결되지 않은 권리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정책 세부 내용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카카오톡과 메신저를 통한 원격 업무 지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국회도 지난 2020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패권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과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돼 미국의 골칫거리를 안기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대를 받으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 회담을 했는데 약 5개월 만에 또 대면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협상의 조기 개시와 핵무기 사용 반대 등의 뜻을 같이 하고 이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尽快重启和谈，按照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兼顾各方合理安全关切。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재자를 자처해온 시 주석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서
사실상 러시아의 편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였음에도 중재 역할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Et je sais pouvoir compter sur vous au titre d'ailleurs des deux principes que je viens d'évoquer pour ramener la Russie à la raison et tout le monde à la table des négociations. 크레문궁 대변인은 중국이 중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은 복잡하다며 정치적 해결에 선을 그었습니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적인 목적과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된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특정 국가를 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탈동조와 이른바 디커플링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 서방의 대중국 견제 행보에서 엇박자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방중에 동행한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중국 텐진에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세우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현지 시각 5일 파리에 집결한 시위대 일부가 은행과 식당 등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다수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1차 시위 참여 인원은 내무부 추산 57만 명, 노조 추산 2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집계 기준 시위 참여 인원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유입되며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날이 다시 쌀쌀해지죠. 네, 비가 그친 뒤에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오늘 아침은 볼에 닿는 공기가 다소 차갑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예년보다는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보통 찬바람이 불면 대기질이 양호한데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에 또 황사까지 유입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쪽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 중이고요. 오늘 대전과 충남, 호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출근길에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면서 시정까지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은 5.6도, 춘천은 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광주 15도, 대전 16도, 안동은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예년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더 쌀쌀해지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대기질이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을 넘어선 건 3월 초에 이어 4주 만입니다. 특히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도 180만여 건으로 집계되면서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더 정확한 실업 통계 산출을 위해 지난주 통계에 계절별 실업 변동과 관련한 기준을 변경해 수치상으로 나타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와 세계은행 총회를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담에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성장 전망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 이전 10년간 세계 경제는 연평균 3.8%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경매 낙찰률이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는 10건 가운데 3건만 새 주인을 찾았고 빌라는 1건도 주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경매로 나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한 세대는 벌써 2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째 입찰 때 최저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7억 5천만 원대로 가격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집값이 한창 오를 때 최초 감정가가 책정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낙찰률 하락은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보이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3월에 127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4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2달째 하락세입니다. 경매 감정 가격이 아직 높다는 인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아직 DSR과 같은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지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은 유찰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위 10개 중 8개는 한 번만 유찰된 뒤 낙찰됐습니다. 서울 빌라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3%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림세입니다. 지난달 841건이 매물로 나와 8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9.6%입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10건이 매물로 나왔다면 한 건 낙찰도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빌라는 경매 물건 수도 많고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 때문에 경매에서도 일부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반등 가능성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매수 심리의 회복도 더뎌지게 되고 수요자 관심을 끄는 일부 아파트 매물로만 인기가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 구멍을 뚫고 한문을 적은 돌을 묻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종 인사가 이 대표를 돕는 차원에서 한자 기운 기를 써서 묻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기, 이 한자를 직접 묻었다는 이모 씨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오늘 하순경인데. 그 정치인분들은 몇 분 정도 나오셨던가요? 여기서 2사람 왔어요. 안동서 같이 합류했어. 하나를 좋은 뜻을 한 건데 오해가 돼가지고 순전히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뭐 이렇게 확산돼서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얘기들. 글자 나온 대로예요. 그 생명기라고 제정해져 있는데 그 써진 그대로 뜻이에요. 평소에 내가 상표 등록을 받은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모 묘소 훼손이 자신을 도우려는 일부 문종 인사의 행위로 드러나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이 아프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엎지른 불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뜻의 복수 난수를 언급하며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에 선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이 이 대표 문종 인사의 호의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드러나자 코미디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는 누군가 부모님 묘소에 훅주수를 행하면서 자신을 저주했다고 주장했었다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기부층을 훅주술로 둔갑시키는 위대한 영도자 동지라 비아냥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후 탄천의 다른 2개 다리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분당 교량의 80%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시작했고 경찰은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안전요원이 왕복 8차선 다리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무너져 내리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경기 성남 정자교에서 불과 900m 떨어진 불정교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이곳에서도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비상에 걸린 성남시는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와 이곳 불정교, 그리고 도로 휘용 현상이 발생한 순회교의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오는 12일까지 탄천을 가로지르는 24개 다리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자교와 불정교, 순회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인데 이들 3개 다리의 통행은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차단될 예정입니다. 한 16개 정도가 이 교량의 보행 전용 도에 지지 버팀 다리가 없어서 항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더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도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분당구청에서 교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을 처음 불러 조사했고 정자교가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배경과 그간의 보수 작업 과정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안전 점검과 보수 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특히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데다 교량 길이도 100m를 넘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법리적으론 지방자치단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이른 시일 안에 법리 검토를 끝내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현재 교통경찰관이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혐의로 교통과 소속 50대 A 경위를 입건했습니다. A 경위는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인천 가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 시간 음식점에 침입해 도둑질을 시도하다가 소주를 마시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 인천 가정동에 있는 한식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소주를 훔친 혐의로 남성 1명을 쫓고 있습니다. 가게 CCTV에는 현금통을 뒤지던 남성이 돈을 찾지 못하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15분 동안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가게 안에 남아있는 발자국과 담배꽁초 등을 감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오늘 정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윤재호 의원 가운데 1명을 원내대표로 선출합니다. 두 후보 모두 친윤계로 꼽히고 뚜렷한 대세론 없이 경선 구도가 펼쳐진 만큼 투표 현장에서 의원들의 표심을 잡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대응단이 오늘 후쿠시마 일대를 둘러보며 방사능 오염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대응단은 우선 후쿠시마 지방의원들과 면담하고 원전 노동자 피난민과 만나 현지 상황을 청취합니다. 이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 들른 뒤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오염 상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아 대학생과 농민들을 만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근 청년 정책으로 주목받는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전남대학교 학생 식당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을 만나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정자교 보행로 붕괴와 관련해 서울시도 시내 유사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정자교와 비슷한 구조의 교량 12개를 긴급 안전 점검합니다. 지난 4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수 현미 씨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조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받고 또 발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세계 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기를 주제로 오늘부터 94일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던 오늘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흐드러지게 핀 봄꽃장치가 한창인데요. 전남 강진에는 서부해당화 수백만 그루가 활짝 피었습니다. 서부해당화 국내 최대 군락지를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 전남 강진에 꽃구름이 사뿐히 내려 앉았습니다.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봄의 전령이 반갑게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연한 홍자색으로 피어나 완연한 봄 기운을 돋우는 서부해당화입니다. 서부해당화는 복숭아꽃, 살구꽃, 벚꽃도 아닌 것이 이 화려하기는 엄청 화려해가지고 멋있게 핍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자 곳곳에 꽃비가 내립니다. 관광객들은 꽃 대골 아래서 서부해당화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연신 셔터와 버튼을 누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서부해당화는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피는 해당화와는 다릅니다. 강진에서는 40여 년 전부터 한두 그루씩 심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모두 200만 그루로 늘었습니다. 나도 내 고향에 있다가 이것을 한번 식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 나무를 43년 저쪽에 전부 다 모집을 시켰죠. 흐드러지게 핀 서부해당화는 누구라도 무료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강진 남미륵사에는 철쭉이 벌써 꽃 봉우리를 머금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천만송이의 화려한 철쭉꽃 잔치가 시작됩니다. 백년사의 동백, 영랑생가의 모란 등 강진의 봄꽃 축제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각양각색의 다양한 정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가별 또는 자치단체별로 직접 만든 참여정원도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우선열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와 봄꽃이 어우러진 순천만 국가정원에 물결치는 파도 조형물이 시원함을 더합니다. 부산 엑스포 마스코트 부기는 파라솔을 들고 관람객들을 반깁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시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직접 만든 참여정원입니다. 생각보다 좀 컨셉을 잘 구현된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었고, 부산 엑스포라고 써있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좀 캐릭터가 귀여워가지고 그 갈매기 캐릭터가 귀여워서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서울 디자인 정원은 세계적 디자인 명소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형상화해 한강의 물결과 순천만의 물길을 담아냈습니다. 광주은행 정원은 관람에 지친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고즈넉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예전과 같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변한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조각상들이 크기가 변한다던가 아니면 배치가 바뀐다던가 그 지역 특유의 건축물 같은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도 특유의 건축 양식을 선보이며 지역별 명소를 전시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기업 정원들, 지자체 정원들을 대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 정원, 부산 정원, 그리고 LH 정원 등 상징성 있는 몇 가지들만 가장 품질이 높게 그리고 국민들 수준에 높게 만들었습니다.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 마련된 테마정원만 93곳. 이 가운데 국가와 자치단체, 기업 등이 직접 조성한 참여정원 10곳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혜리입니다.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사상 첫 리버스 스윕으로 흥국생명을 꺾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2패 뒤 3연승을 거두며 기적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지막 5차전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2시간 38분간의 혈투였습니다. 나란히 한 세트씩 주고받은 뒤 흥국생명이 앞서가던 3세트. 연속 범실을 틈타 추격에 성공한 도로공사가 역전에 성공하며 흐름을 가져옵니다. 흥국생명이 4세트를 따내며 다시 균형을 맞춘 두 팀. 그러나 5세트 13대 12 상황에서 박정아가 잇따라 득점에 성공하며 길었던 승부를 끝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1, 2차전을 내준 팀이 3연승을 거두며 우승한 첫 사례입니다. 3위로 정규리그를 마친 도로공사는 집중력 있는 수비와 캣벨과 박정아, 배유나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을 무기로 정규리그 1위 흥국생명을 제압했습니다. 시작할 때 선수들한테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 기억에 남을 것이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기록으로도 남고 기억에도 남게 해줘서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MVP는 32점을 올린 캣벨이 차지했고 간판 박정아는 23점으로 활약했습니다. 1, 2차전을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어서 그냥 창피한 경기 하지 말자,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만 해보자 그런 얘기를 선수들끼리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온 것 같아요. 통합 우승을 노렸던 흥국생명은 배구 여제 김연경이 30점을 올렸지만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3세트 때 저희가 앞서고 있다가 역전을 또 허용했던 게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 또 아쉽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도로공사 선수들한테 이 우승을 준 거나 다름없는. 경기장에는 6,000명 넘는 관중이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며 시즌 최다 관중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0% 확률을 깨고 기적 같은 역전 우승에 성공한 한국도로공사. 한국 배구에 영원히 남을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언니 여기 보고 말해봐봐. 뭔데? 캠코더, 옛날 카메라. 눈 감고 찍은 사진, 장난스런 표정. 하나 둘 셋 하고서 손가락 하트 둘이서 연습했던 시그니처 포즈. 꽃받침 속너나 빛나고 있어. Y2K가 유행이잖아.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